TV 중에 그 TVN이라고 있나요? TVN. 네, TVN. 그 제가 원래 몇 년 동안을 한 5, 6년 동안을 그 TV도 안 되고 인터넷은 더욱 안 되며 별 필요를 못 느꼈기 때문에 그러고 지냈는데 그 딸이 이제 원래 이렇게 자기가 쓰다가 이사를 이렇게 하게 돼가지고 나머지 약정 기간 있잖아요. 돈이 그냥 나가니까 갖다 쓰라고. 그것도 한 6개월을 끌어가지고 제가 뭐 이렇게 약속도 하고 언제 와 설치를 하라고 이래야 리퀘스트를 해올 거 아니에요. 겨우겨우 어째가지고 이제 해놨어요. 이제 근데 이제 이게 있으니까 아무래도 TV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가끔 틀어져요, 이렇게. 틀어지는데, 그 전기세가 조금 더 나가더라고. 나가는데. 이렇게 쭉 돌리다가, 왜냐면 TVN이 1번인가요? 2번인가? 뭐 이런가? 3번인가요? 그렇구나. 뭐 이렇게 이제, 요즘은, 그러니까 멍 때리기 좋은 거, 뭐 어디 신경 안 쓰고, 이제 골프 방송 조금 보거든요. 100번? 뭐, 어제도 황유민이 연장 가가지고, 얘기더라고요. 김민별은 그렇게 지난번에도 한번, 고배를 마시더니, 그런 것도 가만히 보면, 운이라는 게 있어요, 보면. 그 정도 수준이 되니까 이제 올라왔을 텐데, 그 시간에, 그 시각에, 그 컨디션에, 야, 참 이런 거 보면, 우리가 이렇게 항상 운을 얘기하고 이러지만 많이 작용을 하는 거구나.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TVN을 이렇게 이제 위아래로 돌리다 보면 이제 그게 걸려가지고 우연히 이제 봤더니 뭐 유재석이하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느키존도 부른 거예요, 이게? 장한나? 옛날 첼리스트. 첼리스트가 나왔더라고. 이제 처음부터 본 건 아니었고, 그 사이에 이 지휘자로 변신을 했더라고요. 근데 얘기하는 거 하면 물론 예술가의 기질이 있고 이러겠지만, 저 사람은 완전히 프로페셔널이구나. 어떤 이게 쇼잉으로 멘트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온 몸과 마음, 표정, 이런 데서 열정이 묻어나더라고요. 이렇게 하나가 된. 저 정도면 전문가로서 대접받을 만하다. 이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이건 이제 뭐 원래 성공학 이런 분야에서 유명한 얘기인데, 이렇게 그런 전문가나 음악가가, 이렇게 하루를 연습을 안 하면 자기가 알고, 이틀을 연습을 안 하면, 청중이 알고, 그러니까 비평가가 알고, 원래 청중 얘기도 하는데 이제 비평가가 알고, 3일을 연습을 안 하면 전 세계가 안 돼. 전 세계가 안 돼. 그래서, 연습을 안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뭐, 흔히 하는 말로 타고난 천재가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노력에 의해서, 천재성을, 드러내는 것, 또 내지는 천재성을, 노력이 당하지는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한번 명리학으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뭐 참, 이렇게 보이는 것도 아니고, 뭐 잡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내가 공부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얼마큼 이게 쌓인 건지, 이게 어떤 견주어지거나 무슨 척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참 그럴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는 패션 용어 중에 레플리카라는 용어도 유행하더라고요. 레플리카. 원래는 이게 이제 정품이 아닌 유사품, 모조품, 짝퉁, 이런 거를 얘기를 한대요. 근데
그거랑은 완전한 그 가품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더라고. 여기다가 이제 논이라고 하는 말을 붙여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그 재해석을 한다라는 거지. 우리나라 이게 연극계 이런 논 레플리카 개념 이게 바람이 많이 불고 있대요. 그러니까 오히려 원작에 이렇게 그 로열티를 지불을 하면서도 이건 우리나라 걸로 재해석을 하는 거지. 스토리도 좀 바꾸고, 시간도 이렇게 좀, 또 이렇게 조절하고, 뭐 이렇게 무대 의상이나 이런 것도 다시, 예. 그래서 이걸 또 재수출한다 그러대. 그래서, 이게 참 명리도 끊임없이 사유하고 연습하고 또 시대가 바뀌니까 재해석하는 거죠. 그죠? 어떤, 넌 레플리카 같은. 그러면서, 뭐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그러니까 레플리카는 그 장한나가의 한 소리는 아니었는데 누구를 가장 좋아하냐 그랬더니 이제 베토벤 베토벤을 좋아한다라 그러면서 그 오랜 세월 시대를 이렇게 격해 가지고 떨어져 가지고 그 예술가의 어떤 혼을 느낄 수 있는 거는 유일하게 이렇게 그 악보를 통해서라는 거죠. 악보를. 근데 이게 35분짜리인데 이런 소책자로 이렇게 악보를 가지고 다니더라고. 근데 거기 이제 마킹도 하면서 그 베토벤의 왜 이런 음표를 여기다 넣었을까, 사용을 했을까, 이거를 그 사람 입장에서. 그러니까 어떤 재해석을 하고 베토벤도 그 마음이나 그거를 이해를 하고 그런 것들을 아주 그걸 표현하는데 막 그 표정하며 말투 억양하며 눈빛이 살아있더라고요. 혹시 보신 분들 있으실 텐데 저도 상당히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뭐 이렇게 그런 얘기들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완전히 일체가 돼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제 이런 말씀을 모두에 좀 드리냐면 마치 그 오선지 위에 있는 누군가는 그려놓은 또 누군가는 이렇게 만들어 놓은 명리의 이론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거를 어떤 이론을 펼쳤을 거고 또 해석을 했을 거고 시대를 벗어나가지고 그랬을 텐데 우리가 뭐 몇백 년 뒤에 수백 년 뒤에 또 와가지고 이 팔자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음악으로 따지면 그 오선지 위에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악보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이렇게 지휘자가 그걸 이렇게 그 해석을 하듯이 그 해석에 따라 다양한 모습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치 이건 통변인 거죠. 그렇죠? 8글자 내지는 대세운을 포함을 하면 약 10여 글자를 가지고 이렇게 뭔가 재해석해내는 거. 그러니까 이거를 단순하게 이동을 하면 이게 그냥 레플리카가 될 수 있는데 뭔가 이제 새로운 시대에 맞게끔 또 그런 각자 여러분들이 지휘자가 될 수가 있겠죠. 여러분의 성향이 있을 수가 있고 컬러가 있을 수가 있고 이런 스타일에 따라 가지고 뭔가 해석이 되는 부분들을 여러분 명조를 스스로 해석할 수도 있겠고, 그렇죠? 있겠고 또 아니면 여러분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인연이 맞닥뜨려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러한 인연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또한 여러분들이 교양하게 지휘자가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 명리를 통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아니 지난 주에 이렇게 저쪽 제주도에서 올라오신 분이 있었는데 물론 겸사겸사 일정을 맞춰가지고 이제 상담을 하고 비행기 시간 때문에 이제 급하게 가시다가 저는 분명히 늦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시간 서둘러서 가시라고 그랬는데 아니나 달라요. 여기서 이제 급하게 상담하고 차 한잔 하시고 이렇게 갔는데 중간에 전화가 온 거야. 택시를 타고 갔는데 막혀가지고 도저히 그 시간에 안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제 반주 한 잔 했어요. 겸사겸사야. 그러면서 그분도 이제 명리에 이렇게 또 온광대도 직접 박사과정도 다니고 그러셨더라고. 근데 이제 유튜브 이렇게 쭉 보다가 그 많은 분들 꽤 있는데 이제 제 스타일을 공부하자라고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이제 들었던 거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명리가 이렇게 그 추구할 수 있고 명리로 드러날 수 있는 다양한 분야나 다양한 컬러들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떤 그 8글자를 통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그 어떤 인생에 대한 부분, 가치에 대한 부분, 철학에 대한 부분, 방향성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들이 좀 언뜻언뜻 많이 좀 비치더라. 자기가 추구하는 본인들이, 그러니까 명리를 통해서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그건 물론 이제 당연히 그쪽에서 부수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효용성일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본질적으로 어떤 그 인생의 본연의 어떤 그 어떤 가치를 추구한다 그럴까, 본질을 파악한다 그럴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코드가 좀 맞는 것 같아서 그래서 6개월에 한 번씩 보자 그랬죠. 제가 내려가든 올라오시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이게 이제 명리라고 하나의 공감대를 가지고 뭐 저랑 이제 조금 연배 차이는 있긴 하지만 동시대를 살아가면서 또 어떤 같은 공통의 주제를 갖잖아요, 그렇죠? 인생에 하고 있고 내가 처할 수 있는 다양한 일들은 있겠지만 그래서 이것 또한 그 명리가 주는 명리를 통해서 이렇게 인연이 맺어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또 다른 인생의 어떤 여백. 그러니까 저는 그 인생이 어느 정도 되면 좀 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좀 이게 참 잘 안 되는데 이렇게 이제 이렇게 줄덜비 줄이고 돌고 비우고 그러니까 줄이고 이게 뭐 음으로 양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줄이고 그러니까 있는 게 있으면 덜어내고 비우고 하는 그러니까 인간관계 사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렇게 봄, 여름 과정을 쭉 거치면서 이렇든 저렇든 이렇게 채우게 되잖아요, 그렇죠? 자이든 타이든 뭐 가정을 꾸려야 되고 자녀를 가져야 되고 인연을 만나야 되고 이렇게 이제 또 내 명예를 추구해야 되고 재산을 쌓아야 되고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근데 그게 영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영원한 게 아니고 어느 시점이 되면 어느 요즘은 물리학에서 특이점이라는 말을 많이 쓰던데 예전엔 뭐 변곡점, 뭐 이런 거 임계점 이런 말을 많이 썼는데 그게 뭐 같은 표현이라고 보는데 그 시점이 되면 그래야 되는 게 맞다. 그래야 되는 게. 그러면서 이 나머지 그러면 나머지 남는 그러니까 뭔가 유무형적인 남는 공간이나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좀 나를 위해서 그게 이기적인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나를 돌아보고 나를 성찰하고 그렇죠? 나를 위해서 어떤 그런 공부를 하고 하는 이런 부분으로 조금 집중을 해야 되는 게 맞질 않느냐.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이 죽는 순간에도 그렇죠? 죽는 순간에도 내가 왜 죽는지 모르고 언제 죽는지 모르고 이건 참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그렇죠? 그래서 최소한 좀 이렇게 좀 뭘 해도 좋은데 이게 명리 공부도 좋고 뭐 내가 뭐 명상을 해도 좋고 뭐 자선을 해도 좋고 아니면 뭐 입산 수도 구도의 길을 가도 좋고 뭘 해도 좋은데 이러면서 나머지 여유 공간은 그냥 소위 그냥 어떤 무의미하게 무가치하게 소유를 하자라는 건 아닌 거고 그 나머지 영역을 조금 더 이렇게 좀 의미 있는 좀 나를 뭔가 이렇게 항양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로
좀 쓰면은 참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 인연은 괜찮죠. 뭐 1년에 한 번을 보든 2년에 한 번을 보든 6개월에 한 번을 보든 같은 코드를 가지고 같은 공부를 하는 사람하고 만나서 반주 한잔 하고 서로 그쵸? 인생 얘기도 하고 또 이런 명리 얘기도 하면 그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없어도 기쁠 수 있는데 있으면 더 기쁜 거지 그런 경우야. 맞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명리가 주는 또 다른 어떤 플러스 요인 인생에 뭔가 좀 조화스럽고 이렇게 향기로워질 수 있는 그런 일 아닌가,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래도 뭔가 얘기 나누려면 공부는 좀 제대로 돼야 되는 거지. 서로 막 그러면 좀 그렇고 그죠? 그래도 뭔가 이렇게 공부가 서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되면은 훨씬 더 좋지 않겠나. 그래서 저희의 이런 과정들은 이런 프로세스 단계들은 진행돼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죠? 과정이라고 보는 거고 오늘 이제 사례들로도 말씀드렸지만 이 공부가 항상 그 실상과 이렇게 그 실제와 맞아떨어지고 부합이 되고 이렇게 8글자의 조합이나 배합이 현상화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100%다 맞을 수는 없죠. 이게 틀렸을 수 있고 착오나 오차가 발생했을 때 있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내가 좀 틀리게 봤으면 왜 틀리게 봤는지 항상 그렇죠. 그럼 또 비슷한 나중에 그런 사례들이 이제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그 첫 시간의 사례는 거기에 그죠 무토, 재용, 이제 식신인데 여기 이제 일단은 특이할 만한 부분들이 일단은 이런 그 오화하고 정화 그렇죠? 그리고 이런 해수, 또 신중의 임수, 해중의 임수하고 술중 정화. 이게 다 보면 요 형상들이 이렇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렇게 합의 동태를 띠고 있죠. 그러니까 합은 다양하게 굉장히 많죠, 그렇죠? 합이 많고 여기에서는 지금 정화하고 이제 이렇게 있지만 이제 이거를 천간으로 올리면 이렇게 이제 임수가 이렇게 합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합의 모습이 있다. 합의 모습. 우리가 합, 형충, 파해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국의 상황에서도 10천간 12지지가 서로 작용하고 반응하고 작동하는 하나의 기제가 합, 형충, 파해가 되는 거죠. 또 이 원국을 작용시키고 반응시키고 뭔가 움직이게 하고 동하게 하는 그런 어떤 퍼실리테이팅을 하게 하는 것이 또 이런 합, 형충, 파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합, 형충, 파해가 내 원국 안에서도 작용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이 원국을 중심으로 해서 외부적인 요인들이 예를 들어 우리가 계묘년이다라고 하면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팔자체들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 또 이 공간에 있는 많은 여러분들을 포함한 저까지 해서 계묘라고 하는 인자들이 작용을 하는 거죠. 그 글자들이 합으로도 형으로도 충으로도 파로도 이렇게 작용을 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 출발점이 되는 것이 합이다라는 거예요. 합. 그러니까 합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천간으로 드러나 있거나, 그렇죠? 드러나 있는 5가지의 형태가 있죠. 지지에서도 지지의 글자들끼리. 근데 지지의 글자들은 천간의 모습이 지장간의 그 어떤 인자들로 이렇게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인자들이 이제 어떤 그 암합의 형태로 있다든지, 예, 암합의 형태로 있다든지, 아니면 드러난 청간하고 지지에 놓여져 있는 글자들하고, 이렇게 이제 밝은 기운하고, 이런, 안에 지장간에 있는 에너지하고, 안명합이라고도 하고, 명암합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합만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육합이나, 육합을 빼고, 육합은 뭐, 이를테면, 이렇게 사신, 합 같은 경우는 이게 없어요. 없는데 합이 되는 거야. 약간 좀, 이게 좀 순일한 자연스러운, 본래의 에너지의 속성에 맞는 그런 합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이런 예를 들어서 묘술합 같은 경우, 그죠? 이런 경우는 이렇게 극합이거든. 이게 화극금하면서 목극토하면서 지지의 어떤 지구의 이런 공전궤도의 같은 권역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합이 이루어진다라는 거고. 근데 이러한 청간 에너지의 오합 기운이 청간에 놓여져 있거나, 청간하고 지지에 놓여져 있거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다른 간지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청간에 놓여 있을 때의 합하고, 동일한 간지에 놓여 있을 때의 합하고, 이것이 합력이 가장 뚜렷합니다. 가장 유사해요. 즉, 합이라고 하는 만약에 정하고 임이 있으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정이라고 하는 에너지는 임으로 달려가고, 임이라고 하는 에너지는 정으로 향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십성으로 또 일간이 해당이 되든 십성으로 어떤 청간에 어떤 속성에 해당이 되든지 간에 드러나 있는 글자 중에서 가장 최우선시가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일단은 유정하다. 그렇죠? 항상 말씀드린 대로. 유정하다. 그러니까 친하다가 되는 거지. 친해서 가까이. 그렇죠? 가까이, 친하다, 친근하다 이런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정은 임하고 임은 정하고. 그러니까 임의 뜻은 정의 뜻은 임의 속성을 지향하려고 하고 임의 뜻은 정의 속성. 그러니까 이게 청간오합으로 다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왜 기본과도 같은 얘기인데 제가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상향들이 갑기합이나 기갑합이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을이나 경이, 그렇죠? 그리고 병이나 신이, 그리고 정이나 임이, 그리고 무나 개가. 이렇게 그러니까 갑병무경임 을정기신계가 각각의 이런 글자들하고 청간지지로 만약에 이게 지지로 내리면 이렇게 이제 갑오가 되는 거고 뭐 이렇게 기미가 되면 이건 뭐 죽고 못 사는 거예요. 갑기합하고 오미합하고 갑기합에서 미토로 임묘 들어가고 그러니까 합의 성향들이 이게 내가 어떤 끌림, 유정함, 어떤 지향성 이런 것들이 그렇죠. 그거밖에 안 보인다라는 거지. 그거밖에. 그러니까 양간 같은 경우는 정제랑 합을 하게 돼 있고 음간 같은 경우는 정관하고 합을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관에 끌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제관의 합인 거고 또 각각의 목화토금수의 오행의 성향이 있고 각각의 또 갑에서부터 개까지가 지향하는 그 본래 어떤 물의 속성이, 물의 물상이 있단 말이지. 물상들이, 그죠? 그런 성향들이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거 흔히 얘기하는 정임을, 이건 그냥 정임합, 뭐 그냥 이건 뭐 음란지합, 이거는 그냥 너무 단선적인 거고, 단편적인 거고, 이거를 조금 더 포괄적으로 표현하면 이건 은하수합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은하수의 합. 은하수. 그러니까
뭔가 물론 여기서 정임합에서 목기를 생성하고